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호흡계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호흡기관에는 코가 있고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며 코 속은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 먼지나 세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관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섬모가 있어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고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 각각 좌우 폐와 연결되며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된다. 그리고 폐의 경우는 가슴 속 좌우 한 개씩 있다. 이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있다. 그리고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 기체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 폐포의 경우는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기체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옆에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면 호흡기관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폐는 가로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인 흉곽 속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표면적이 넓어 기체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호흡이 일어날 때 공기의 이동 경로를 적어본다면 숨을 들이쉬게 되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기관지를 지나 폐 속의 폐포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공기는 다시 기관지와 기관을 거쳐 코를 통해 밖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때 호흡은 넓은 의미에서 숨을 쉬는 것과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의 교환,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까지 포함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폐포와 소장벽의 주렁과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 각각 기체교환과 영양소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덜숨과 날숨의 성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덜숨은 들이쉬는 숨이고 날숨은 내쉬는 숨으로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옆에 표를 먼저 참고해 본다면 덜숨의 성분은 공기의 성분과 같다.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소가 되며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가 들어있다. 그리고 날숨의 경우는 덜숨과 비교해서 산소의 비중은 낮고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옆으로 이동하여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산소는 덜숨에 더 많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더 많다. 그러나 덜숨과 날숨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산소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산화탄소가 덜숨보다 날숨에 많다 보니 석회수에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된다. 이번에는 BTB 용액을 이용해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자.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이며 중성에서는 초록색이고 염기에서는 파란색을 띈다고 했다. 이때 용액이 산성이 되는 이유 중에는 CO2의 농도 증가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BTB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보다 BTB에 날숨을 주입하게 되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그래서 BTB 용액이 산성이 되어 노란색으로 빨리 변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날숨에는 덜숨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덜숨과 날숨의 성분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호흡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 스스로 운동 능력이 있는 반면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운동 능력이 없다. 그래서 호흡 운동의 원리는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공기 이동의 원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먼저 들숨, 즉 흡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들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압력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바깥쪽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날숨의 경우는 가로막은 올라가게 되고 갈비뼈는 내려가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서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폐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고 폐 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어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날숨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가로막을 다른 말로 횡격막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옆에 그림을 참고해서 들숨과 날숨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들숨은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그리고 폐의 기압이 저기압이 되어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기압이 형성되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들숨이 일어나게 되고 날숨의 경우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폐의 부피가 작아져 폐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어 폐 속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날숨이 일어나게 된다. 호흡 운동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탐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호흡 운동 모형과 사람의 몸을 비교해 본다면 Y자 유리관은 기관지에 해당하고 페트병 속의 공간은 흉곽에 해당되며 고무풍선은 폐에 비유가 되고 고무막은 가로막에 비유가 된다. 이때 A와 같이 고무막을 아래로 당길 경우 고무풍선이 커짐을 볼 수 있다. 고무풍선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 고무막을 아래로 당길 경우 페트병 속에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페트병 속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공기가 밖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실제 들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고무막을 놓아 고무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무풍선의 부피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무막을 놓았을 때 풍선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고무막을 놓게 되면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페트병 속의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풍선 속의 공기가 밖으로 이동하여 풍선의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는 실제 날숨에 비유할 수 있다. 고무막을 아래로 당길 경우에 공기가 풍선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들숨의 비유가 되고 그에 반해 고무막을 놓게 되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비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호흡을 통한 기체교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기체교환의 원리는 확산이다. 확산이라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 한다. 그리고 호흡에는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외호흡이라 하면 폐포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 하고 내호흡이라 하면 온몸 조직세포에서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과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 한다. 이때 각 경우 기체의 농도를 비교해 본다면
산소의 농도는 폐포에서는 폐포와 모세혈관 중 폐포의 산소 농도가 높고 조직세포에서는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높다. 거기에 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폐포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중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조직세포에서는 모세혈관보다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그러하다 보니 기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산소는 폐포에서 농도가 높다 보니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산소는 혈액을 타고 심장을 거쳐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된다. 거기에 반해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농도가 높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온몸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온몸 모세혈관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타고 심장을 거쳐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여 날숨으로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폐의 폐포에서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온몸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체의 농도를 비교해 본다면 들숨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농도가 높게 되고 그래서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확산되어 산소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내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세포 쪽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게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폐포에 도달한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들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식으로 적어본다면 영양소를 산소로 분해를 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산소는 들숨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폐포에서 높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조직세포에서 높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세포호흡을 하는 근본 이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폐포가 있고 폐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가기체는 이산화탄소임을 알아야 하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나기체가 산소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들숨을 통해 산소를 흡수하고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된다. 이 그림을 혈액순환과 연결을 해본다면 A는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 B는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폐순환에 대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폐순환의 시작은 우심실이라고 했다.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폐동맥을 타고 폐로 오게 되고 폐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다음 폐정맥을 타고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다.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전인 우심실과 폐동맥 쪽에는 정맥혈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반해 폐의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얻게 되므로 폐정맥과 좌심방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게 된다.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원리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호흡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